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더 맛있어지는 겨울 바다에 먹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 이제 시즌이니까 살이 이제 꽉 차고 짙은 어둠에 잠긴 바다, 세차게 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대게잡이에 나선 선원들. 잘했어요. 다른 배 잘하요. 전쟁이죠. 거의 목숨 내놓고 거의 수방하다 진짜. 경남 고성 앞바다에서는 가리비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루 수확량 1톤. 영화의 날씨 속에서 가리비 선별 작업을 하느라 분주한데요. 집중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와, 더워 죽겠어요. 한편 전남 보성에서는 추운 겨울과 함께 꼬막잡이가 시작됐습니다. 바다 밑에서 건져 올리는 꼬막은 하루에 약 5톤. 추위를 느낄 새도 없이 선별 작업까지 이어지는데요. 일을 하고 섭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땀이 좀 나네요. 한겨울 추위 속에서 바다의 진미를 건져 올리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매년 이맘때면 바빠진다는 경남 고성의 앞바다. 오전 7시 바다로 나가기 위한 출항 준비로 분주합니다. 지금 가리비 이제 채취하러 가요. 가리비는 고성군의 지역 특산품 중 하나라는데요. 자란만이 가리비 양식이 전국에서 90% 여기서 난다 보면 돼요. 여기가 가리비가 서식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리비 주생산 해역인 자란만은 미국 식품의약청 FDA의 인정을 받은 청정 해역입니다. 조류가 빠르지 않고 연안에 둘러싸여 가리비 양식의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는다는군요. 홍가리비 새끼, 그러니까 지폐죠, 지폐를 4월 달에 가지고 와서 다 키우기 시작했어요. 빨리 크는 애들은 10월 달부터 출하가 되고요. 천천히 크는 애들은 1월, 2월, 3월 달까지 출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어린 가리비 치패를 채롱이라 불리는 망에 넣어 바다로 투하했는데요. 이후 바닷속에서 키워낸 가리비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수확이 가능해집니다. 그야말로 바다에서 짓는 농사인 셈이죠. 우리가 1년간 정성스럽게 키운 가리비인데 이게 물속에 있는 거라서 정확하게 얘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갈 때 제발 오늘 가리비는 좀 괜찮은 물건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고요. 항구에서 양식장까지는 약 15분 거리. 바다 위로 부표들이 줄지어 늘어져 있는 이곳이 가리비 양식장입니다. 정말 잡아라. 잡아. 가리비는 수중에 매달아 키우는 수화식 양식인데요. 수확은 채롱이 걸려있는 밧줄을 끌어올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채롱은 300여 개. 잘 자란 가리비가 가득하네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상태 좋아요. 가리비 굵고 크고 싱싱하게 당연히 싱싱하겠죠. 좋아요. 가리비는 신선도를 위해 주문받은 양만큼 당일 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작업해야 할 양은 약 1톤, 2m 남짓한 길이의 채롱을 바다에서 끌어올립니다. 채롱을 배 위로 올리는 작업은 크레인의 도움을 받는데요. 일단은 크레인 중심 잘 잡아야 돼요. 크레인 중심 잘 잡아야 되고 항상 바다는 안전사고 항상 유의해야 됩니다. 그물망의 무게에 가리비와 주변에 붙은 해초까지 더해져 무게가 상당한데요. 한 번에 끌어올리는 무게는 약 500kg.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보니 늘 긴장할 수밖에 없답니다. 가리비 상태부터 확인해 봅니다. 이 정도 씨알이면 되게 좋은 거고요. 알이 완전히 꽉 찼어요. 통통하게 속이 꽉 찬 가리비네요. 바다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수확 작업. 필요한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서둘러야 합니다. 추울수록 단맛이 더해지는 가리비는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데요. 올해는 작황이 좋은 편이라는군요. 이제 선별하러 가야 돼요. 여기 채롱망에 있는 거를 털어서 꺼집어내서 선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 종일 일이에요. 차가운 바닷바람을 뚫고 서둘러 다음 작업을 위해 이동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도착한 곳은 바다 위에 설치된 이동식 작업장. 채롱망 속에 들어있는 가리비를 선별기에 올려 털어내는데요. 채롱 한 망의 무게는 약 20kg. 다리 배터라 너무 무거워요. 120번. 120번 해야 돼요? 힘과 요령이 필요한 작업. 120번가량 이어가다 보면 추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는군요.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합니다. 더워요. 아, 더워서요? 예. 안에 많이 땀이 나요. 채롱망에서 털어낸 가리비는 선별기를 통해 상품과 비품으로 나누는데요. 여기 구멍이 있어요. 저 구멍이 깊이가 5.2cm인데 5cm 미만은 밑으로 빠지고 기계 선별을 통과한 직경 5cm 이상 자란 가리비만 판매 상품이 된답니다. 선별과 동시에 차가운 바닷물로 1차 세척까지 함께 해주는데요. 그런데 기계 안에서 뭔가를 골라내는 작업자. 껍데기 위로 뭔가가 잔뜩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물 붙은 거 이거 빼요. 이거 보면 물은 인식을 못해. 이게 크기가 보면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밑에 거 빠져나가요. 가리비 껍데기 위에 굴이 붙어있는 경우 기계로는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 떼어내줍니다. 집중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와, 더워 죽겠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도 땀이 날 만큼 분주하게 돌아가는 작업장. 수산물 특성상 신선도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합니다. 1톤에 달하는 가리비 선별과 1차 세척 작업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세척이 아니라 진짜 세척을 안에 들어가서 해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답니다. 육지로 돌아온 후에도 쉴 틈이 없습니다. 가리비 껍데기에 붙은 이물질을 떼어내는데요. 이게 무게로 단가가 정해지는데 이런 게 무게에 들어가면 25마리가 1kg인데 이런 게 들어가서 22마리가 1kg가 되고 이러면 3마리, 2마리, 3마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날아가는 거죠. 그때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는 않는데 시간이 많이 가죠. 이거 다 하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시간도 손도 많이 가는 일이지만 더 좋은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싶어 번거로움도 감수한답니다. 이물질 제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마무리 세척을 해줄 차례. 이것 역시 수작업이랍니다.
결이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 옆으로 이렇게 쓰면 잘 안 씻겨요. 결대로. 네, 결대로, 맞아. 결대로 밀어야 돼요. 네, 결대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하면 잘 안 씻겨요. 소를 이용해 가리비 하나하나 문질러 닦아주는데요.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작업해야 하다 보니 수확보다 세척에 걸리는 시간이 더 많답니다. 아, 손 아프죠. 이 주부들이 얼마나 손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닦아주는 거예요. 별다른 손질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세척에 더 신경을 쓴답니다. 세척 전과 후가 비교되네요. 세척까지 끝나고 나면 포장에 들어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수확 작업이 마무리되는 순간인데요. 택배장 나갈 때 제일 행복해. 길고 고단했던 하루가 끝난 후 작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출하해야 할 양이 많을 때는 하루 종일 바빠 끼니 챙기기도 쉽지 않다는데요. 고생했던 선원들과 직접 키우고 수확한 가리비를 맛보기로 했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홍가리비는 구이로도 찜으로도 잘 어울리는데요. 찬바람 맞으며 일한 후 먹는 한 입. 뜨끈한 가리비 한 입에 피로가 싹 녹는 듯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진짜 판매하지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쫄깃하고 달달한 맛의 홍가리비는 다양한 음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요. 감바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알싸한 맛에 가리비 감바스까지 겨울 바다가 키워낸 가리비 맛을 제대로 느껴봅니다. 우리가 키운 거 이런 거 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열심히 해줘서 이런 성과가 또 나온 거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엔 경북 영덕으로 가봅니다. 요즘 영덕은 제철 맞은 이 녀석들 때문에 들썩이는데요. 추위가 시작되면 살이 차오른다는 겨울바다의 진미 대게가 그 주인공입니다. 넣을 수 없을 때까지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만선. 만선? 아 근데 이건 다 어디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저 독도 바깥에. 동해 먼 바다에서 잡아올린 대게. 경매에 앞서 선별에 들어가는데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선별 기준이 있답니다. 살 찾는 거 선별해요. 야문 거하고 물개하고 차이는 가격대 어마어마한 차이. 몇 배 정도 차이 나는데요? 어떤 때는 10배 정도? 늦가을부터 시작해 봄까지 이어지는 대게 조업. 하지만 사계절 중 겨울을 대게철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 이제 시즌이니까 살이 이제 꽉 차고 먹이 활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요즘에 이제 시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요, 되게? 맛이 있으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11월에 시작해 5월까지 조업하지만 지금이 가장 살이 많고 달다는데요. 제철에 먹어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겠죠. 겨울 수산물 중에서도 비싼 몸값 자랑하는 대게. 그 중에서도 옛날부터 임금님께 진상되던 특산품이 있는데요. 바로 박달대게입니다. 살이 조금 덜 찬 게 그냥 일반 대게라 그러고요. 이렇게 꽉 찬 그 박달을 살이 100% 꽉꽉 찬 거를 박달이라 그래요. 대게 중에서도 살이 꽉 찬 녀석들만 박달대게 완장을 가질 수 있답니다. 대게는 1월과 2월 사이 가장 맛이 좋다는데요. 이제 게장이 어느 정도 연결해 갈 때예요. 그래서 대게 게장이 연결해 가면은 다리살도 찾고 몸살도 찾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대게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대게찜이죠. 대게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메뉴인데요. 대게를 찔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답니다. 뚜껑을 꼭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게장 있는 데가 덜 익었어. 덜 익으면 여기가 나중에
게장이 까맣게 변해버려요. 뜨거운 증기로 푹 쪄준 후 뜸까지 들이면 완성되는 대게찜. 끓는 물에 대게가 직접 닿으면 내장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물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답니다. 살이 꽉 찬 대게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데요. 배고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거 먹으러.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먹어야 돼요. 나한테 안 먹을까봐. 부위마다 조금씩 맛이 다른 대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바로 두툼한 다리살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맛이 어떤가요? 보들보들하면서 굉장히 유연해요. 예, 유연하고 맛있어요. 제가 게를 참 좋아해서 자주 먹는 편인데요. 정말 이 집 게가 참 맛있어요. 대게를 더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 빠질 수 없는 음식. 고소하고 진한 맛의 내장을 밥에 비벼 먹는 것이죠. 영덕대게 이거 연한바리는 게장이 틀리니까 이거는 비비기만 해도 맛있어요. 내장 비빔밥까지 먹어야 대게 한 마리를 먹었다고 할 수 있답니다. 제철 맞은 대게로 든든하게 채웠네요. 너무 좋아요. 짱이에요. 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대게잡이 어선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대게 잡으러 갑니다. 영덕대게. 지금 항에서 한 1시간 40분 나갈 예정입니다. 1시간 40분 정도요? 대게잡이 어부들은 조업을 위해 매일 바다로 나간다는데요. 어장으로 향하는 길, 꼼꼼하게 메모해둔 수첩부터 살핍니다. 마치 암호 같은 것들이 기록돼 있네요. 제 그물들 어디 있는지 위치 다 적어놓은 장부예요. 이거를 안 적어놓으면 어디 찾아갈 수가 없죠. 저 뭐 넓은 바다에. 미리 쳐둔 그물을 찾기 위한 보물 장부랍니다. 양망 신호가 떨어지면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선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전쟁이죠. 12월 1일 같은 경우는 정말 주의보 아니면은 날씨 심한 날도 거의 목숨 내놓고 거의 투망하다 시지 않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바다. 그곳에서 그물을 찾아야 하는데요. 좀처럼 부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 잡대요. 여수 수심이 깊어가지고 오랜만에 나왔지만 부표가 안 보이네요. 여기 수심이 얼마나 되는데요? 여기 지금 300m가 넘습니다. 수심 깊은 곳에 사는 대게를 잡기 위해 설치했던 그물인데요. 드디어 부표를 찾았습니다. 깃발로 표시된 부표를 건져 올리고 나면 그때부터 양망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친 파도에 비까지 내리는 상황. 풍랑 예비 특보 해당했습니다. 낯선 방들은 이점 차원과 지불하며 아유, 기대 갖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힘든 작업이 될 것 같은. 양망을 앞두고 서둘러 작업복을 챙겨 입는데요. 한 사람 손이라도 저거 아쉬워가지고 저도 나가야 돼. 양망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한쪽에선 그물에 연결된 줄을 정리해 줍니다. 양만한 자리에서 이 근처나 아니면 거기 올라오면 다시 그 자리에 투망을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변덕이 심한 겨울바다. 거친 파도를 견디며 시작된 첫 양망. 수심 깊은 곳에 설치해둔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물 사이사이 걸려든 대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잡은 대게는
곧장 그물에서 떼어내는데요. 커다란 몸통에 대나무를 닮은 10개의 다리를 가진 겨울바다의 진미 대게입니다. 수온이 낮고 수심이 깊은 곳에서 사는 대게는 겨울철 살이 꽉 차 더 맛있어진다는데요. 이 철에는 수율은 한 90% 정도 보시면 되고요. 대게는 달달하니 저도 맛있어가지고 대게철은 항상 기다려집니다. 뭐 돈을 번다 보다도 대게만 먹고 싶어서. 순탄하게 첫 양망이 이어지던 그때 뭔가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양망기 쪽으로 선원들이 모여듭니다. 심상치 않은 커다란 개의 등장. 대게와는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킹크랩 아닌가요? 어쩌다 한 번씩 오는데 여기서 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러시아 운반선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킹크랩의 등장으로 즐거웠던 분위기도 잠시. 거친 파도에 선원들의 움직임이 다급해집니다. 서둘러 그물을 올려주는데요. 걸려있는 대게를 떼낼 틈도 없이 바쁘게 그물을 당기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물이 촘촘히 붙어 있어가지고요. 땡기면서 올리면은 옆에 그물하고 이제 그물이 엉켜버리면은 서로 일도 많고 고기도 다 죽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작업하고 있어요. 매서운 추위와 높은 파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게잡이. 양이라도 많으면 좋으련만 빈 그물만 올라오는데요. 배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괜찮으세요. 다른 배 잘라요. 잘려버린 탓에 그물이 비어 있었나 봅니다. 다른 어선이 작업을 하다가 끊어놨네요. 만약 끊어지면은 모이가 없거든요. 일단 빈금이라도 다 찾으면 다행이죠. 20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한 틀에요. 어둡고 깊은 바다에 그물을 설치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한답니다. 끊어진 그물을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다른 부표를 찾는데요. 이거 지금 그물이 잘린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건질 게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뭐 빈배가 되고 다른 것도 잡으러 가야죠. 두 번째 양망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별탈 없이 많은 대게가 올라오길 바라봅니다. 그물이 배 위로 올라오면 바로바로 대게를 빼내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양이 걸리진 않은 모양입니다. 어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이게 1년 농사다 보니 일에 올라오면은 벌써 걱정입니다. 최근 조업량이 줄어들면서 대게잡이 어부들의 근심도 깊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물에서 떼어내는 대게. 조심조심 빼야지 이제 개다리가 안 떨어지거든요. 보통 뒤에서부터 이렇게 살살 천천히 한 개까지는 괜찮은데 2개 이상 없으면은 반값도 못 합니다. 그런데 기껏 잡은 게를 다시 바다로 던져보내는데요. 대게를 방생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건 이제 체장 미달이에요. 몸통이 이제 9cm 이하거나 아니면 암컷이거나 그거는 이제 방생을 해야 되죠. 몸통의 크기가 9cm 이하일 경우, 그리고 암컷의 경우는 개체수 보호를 위해 방생해야 한다는군요. 9cm 조금 안 되는 그런 것들 이제 방생할 때 아깝긴 해도 내년에 다음에 또 잡으면 되니까요. 그것까지 다 잡아버리면은 내년에 또 못 잡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 셈이죠.
새벽 내내 이어진 양망 작업. 하지만 조업량은 신통치가 않은데요. 그 사이 어두웠던 바다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양망이 끝나고 나면 바로 투망이 시작됩니다.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가장 긴장되고 위험한 일이 투망이라는데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건데 선원도 이제 발 저거 할까봐. 저 만약에 저 불에 빠지면은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고개는 못 잡아도 안전이 먼저거든요. 빠른 속도로 바다에 들어가는 그물. 자칫 발에 채이거나 휩쓸릴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망 작업은 늘 긴장된답니다. 부표를 던지고 나면 투망이 마무리됩니다. 그물 길이가 마일수로 따지면 한 0.8마일 돼요. 한 1.3, 4km. 이제 한 보름 있으면 이제 또 여기 와서 양만하겠죠. 새벽 2시에 항구를 떠나온 대게잡이 어선. 그런데 선장님, 대게는 왜 꺼내는 건가요? 이 대게 쪄가지고 선원들 밥 먹어야죠. 먹어야지 또 일을 하죠. 선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외국 선원들이 대게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추운데 나와가지고 외국까지 와서 고생하는데 이게 최고의 반찬입니다. 한겨울 추위와 거친 파도 속에서 고생하는 선원들을 위해 맛있는 밥을 먹이고 싶은 마음인데요. 푹 쪄낸 대게찜에 얼큰한 대게 라면이 아침 메뉴입니다. 새벽 내내 이어진 강행군 끝에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비를 맞으며 추위 속 조업을 끝내고 맛보는 음식. 한두 번 먹어본 게 아닌 것 같죠. 능숙하게 대게를 맛보는데요. 얼큰하고 뜨거운 라면 한 입에 온몸이 녹는 기분입니다. 따뜻하고 좋죠. 네, 맛있죠. 뭐가 제일 맛있어요? 게라면 한번. 대게로 든든하게 아침배를 채웁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끝난 후 다시 양망이 시작됐습니다. 약 보름 전 투망해둔 그물이 천천히 바다 위로 올라오는데요. 새벽 조업을 만회하듯 그물 사이사이 걸려든 대게가 제법 많이 보입니다. 양만하는데 한 1시간 가까이 걸리고요. 걸리는 양에 따라 틀린데 뺏기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물이 올라오면 재빨리 대게를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부지런히 손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모두 무릎을 꿇고 작업을 하네요. 무릎 꿇는 이유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뭐 적응이 돼가 뭐 이거 하마 10년이 넘었는데. 그물에서 대게를 분리시킬 때는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올라오면은 피곤한 것도 없고 웃음밖에 안 나와. 몸이 고되더라도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어부의 마음이겠죠. 아쉽지만 조업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일단 바다 나오면은 마음이 편하죠. 일단 배 승선에 있는 식구들만 챙기면 되고 다른 거 신경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배에서만 바다에서만 할 일만 신경 쓰면 되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부들에게 바다는 운명이자 숙명 같은 곳이겠죠. 다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크다. 나 좋아해요. 보너스 같은 킹크랩부터 꺼내 보이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수율만큼은 빠지지 않는 살이 꽉 찬 대게들입니다. 제철 맞은 대게 조업은 내일 또 이어집니다.
이번엔 전남 보성으로 가볼까요? 선착장으로 들어오는 배 한 척. 갑판 위를 가득 채운 것이 있는데요. 바로 꼬막입니다. 이 정도만 5톤 넣어요, 5톤.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꼬막잡이. 배에 실어온 꼬막을 옮길 준비를 하는데요. 선별. 껍질이 많이. 꼬막과 섞여 있는 껍질을 분리해줘야 한답니다. 이거 내리는데 시간 얼마 걸려요? 2시간. 2시간. 약 5톤의 꼬막을 선별하는 데는 2시간이 소요된다는데요.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 산처럼 쌓인 꼬막을 일일이 사람의 힘으로 퍼서 옮겨야 합니다. 술에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삽을 이용하는데요. 이어지는 반복 작업에 영하의 날씨에도 온몸에서 땀이 날 정도랍니다. 예, 일을 하다 섭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땀이 좀 나네요. 선별기로 옮겨진 꼬막은 알이 찬 꼬막과 빈 껍데기로 분리합니다. 선별 후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꼬막 사이에서 뭔가를 찾아내느라 분주한데요. 껍질이요. 아니, 이제 걸리고 나머지 이제 나온 거에 좀 이제 그냥 거에 막 찢어내요. 선별기에서 골라내지 못한 껍데기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치는 거죠. 꼬막 역시 겨울이 제철이라는데요. 이 알이 굵잖아요. 알이 꽉하고 참 좋아요. 추위가 시작되면 살이 차올라 더 맛있어진다는군요. 기계로 한 번, 사람 손으로 또 한 번 선별을 거친 꼬막은 20kg씩 망에 담아 출하 준비를 합니다. 전국 꼬막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보성은 꼬막 주산지이기도 한데요. 여기 꼬막은 뭐냐 뻘이 좋아요. 뻘이 좋고 여기 그 뭐냐 하면 누궁에 앉아 천장지역이에요. 천장지역. 2월달 최고 좋아요. 선별 작업까지 끝난 꼬막은 전국 각지로 보내집니다. 대원아 좋죠. 또 더욱 나가야죠. 선별장으로 꼬막 옮기는 작업이 끝나면 조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목적지는 보성 앞바다의 꼬막 양식장. 지금 이제 작업하러 또 가요. 지금 5분만 나가면 돼요. 저 배 있는데. 선착장에서 양식장까지는 불과 5분 거리. 이 주변은 모두 꼬막 양식장이라는군요. 오늘 지금 20회 안전한 놈은 이제 깨알보다 더 큰 놈, 녹두맛이 한 놈 여기다 뿌려놨는데 이게 2년째 일하고 큰 거예요. 꼬막 치패를 바다에 뿌려 2년간 키우고 나면 수확이 가능해지는데요. 커다란 그물 입구에 쇠로 만든 틀이 달린 그물로 꼬막을 채취합니다. 꼬막 잡는 그물이죠. 행망이라요, 행망. 저거를 이제 빨밭에 넣고 그냥 꽂고 다니는 거예요. 바다 깊숙이 그물을 내린 뒤 펄을 긁으면서 꼬막을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신호가 떨어지면 그물을 바다로 던집니다. 얼마나 끓여야 돼요? 40분, 30분, 40분. 밑에 그 기관이가 이제 팍 타고 치고 파고 계속 파면 뻘만 떠볼 거 아니에요. 팠다 쉬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물을 내리고 난 후 바다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펄을 긁어주는데요. 배가 지나간 자리 어디가 꼬마 안 가도 배가 안 간 데 없이 다 가야 되는데.
그물을 내린 지 약 40분이 지난 시간. 본격적인 그물 올리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물을 다시 배로 올려주는데요.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이래 좋죠. 그렇게 나죠. 배 난간에서 몸을 내밀어 줄을 묶어주는 작업. 이렇게 오지 마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물을 올리고 내리는 순간은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꼬막을 가득 품은 그물은 반복적으로 흔들어 펄을 제거해 주는데요. 이후 배 위로 그물을 올립니다. 배 위로 쏟아지는 꼬막들.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잡으면 한 5톤 정도 잡고 20kg, 250kg면 5톤이죠. 꼬막을 채취하다 보면 종종 펄에 숨어있던 다른 해산물들도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다른 데 들어가면 소라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멋이 많이 없으니까. 다른 거 잡으면 그건 다 뭐였어요? 우리가 먹죠 이제. 두 번째 그물을 던지고 나면 배 위에 쌓인 꼬막을 정리해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채취하는 꼬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양식으로 키워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새꼬막, 갯벌에 서식하며 주름골이 깊고 크기가 작은 참꼬막, 조갯살이 붉은색을 띠는 피꼬막까지. 생김새도 맛도 조금씩 다르답니다. 새꼬막의 하루 작업 횟수는 10번 내외. 투망했던 그물을 끌어올리는 선장과 선원. 조심스럽게 줄을 당겨보는데요. 기계의 힘을 빌리고서야 모습을 드러내는 그물.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폐 그물이 엉켜버렸습니다. 입구를 막아 꼬막 채취를 방해한 건데요. 오물 같은 거 차이고 그러면 꼬막이 안 들어오니까 더 올려야 되고. 이거 세게 많이 걸려요. 하루 조업량은 5톤.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서둘러 투망을 합니다. 그물이 바닷속을 긁으며 꼬막을 채취하는 사이 식사를 하는데요. 투망을 하는 동안 자리를 떠날 수 없어 조타실에서 끼니를 해결합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서 먹으면 공기가 좋은 게요. 늦은 점심을 먹는 사이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마지막 양망을 할 시간. 목표량을 채울 수 있을까요? 바닷속 펄을 긁고 다니던 그물을 올린 후 배 위로 수확물들을 쏟아봅니다. 다행히 제법 많은 양의 꼬막을 채취했습니다. 끝나니까 어떠세요? 정말 집에 들어가기 좋죠 이제. 배 한가득 꼬막을 싣고 육지로 돌아갑니다. 제철 맞은 꼬막. 어떻게 요리해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꼬막은 보통 보면은 이 생으로 드시는 건 없거든요. 이게 삶아지고 데쳐지고 뭐 쪄지고 해야지 요리가 완성이 돼요. 꼬막은 오래 삶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살짝 익혀주는 게 좋은데요. 삶아낸 꼬막 조갯살에 아삭한 채소와 매콤달콤한 초고추장에 버무려주면 꼬막 무침이 완성됩니다. 겨울에 파래가 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파래하고 꼬막하고 잘 어울려요.
파래를 넣은 반죽에 꼬막살을 얹어 구워낸 고소한 꼬막전. 바삭하게 튀겨 소스를 얹은 별미 꼬막 탕수육까지. 바닷속 영양 가득 품은 쫄깃한 꼬막으로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종류도 맛도 다양한 꼬막 음식. 꼬막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바다의 비타민이라고도 불립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겨울철에는 맛도 영양도 가득한 식재료죠. 이것도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꼬막철이 찾아오면 더 분주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냉동돼 있던 거 자습해놔 있던 거 꼬막장 만들려고요. 제철에 채취한 꼬막을 사시사철 언제나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간편식으로 가공하고 있다는 공장. 한번 쪄낸 후 급냉시킨 꼬막살은 다시 한번 뜨거운 물에 데쳐줍니다. 이때 꼬막살이 질겨지거나 너무 익어 풀어지지 않도록 적당하게 데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데쳐낸 꼬막살은 한 소끔 식혀 준비합니다. 꼬막장으로 만들기 전 손으로 일일이 검수해 이물질을 걸러내는데요. 아주 잘 자는 것까지, 이렇게 잘 자는 것까지 다 골라야 돼. 기계로는 할 수 없는 세심한 작업. 작은 게 붙어있는 게 있어요. 아주 작은 껍질이 붙어 있었네요. 요거 한 번만 부는 게 아니고요. 세 번, 요거 요리 봤다가 다시 요리 봤다가 다시 요리 봤다가 세 번, 네 번 봐요. 육안으로 여러 번 살피며 아주 작은 이물질까지 찾아내야 하는 작업. 그러다 보니 눈이 아프고 불편하다는데요. 아이고 많이 아프죠.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해요. 거기다 고개를 숙여 장시간 이어지는 작업에 목과 허리 통증까지 느껴진답니다. 꼬막살 준비가 끝나고 나면 함께 버무려줄 채소를 다듬어 주는데요. 손질부터 세척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밭에서 겨울에 키는 거라 이런 좀 말라있는 진잎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파는 안쪽에 흙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하루 작업해야 하는 대파의 양은 약 100kg. 세척과 손질까지 기계로는 할 수 없는 작업인데요. 차가운 물에 일일이 씻고 다듬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손 시려워요. 겨울인데요. 따뜻한 물을 쓸 수는 없잖아요. 세척한 채소를 잘게 잘라주면 꼬막장 재료 준비가 끝납니다. 칼칼하고 짭조름한 맛을 내줄 양념에 꼬막살을 넣어주는데요. 여기에 채소까지 추가합니다. 육수예요. 맛있어요. 꼬막장 가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버무려 주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손맛이라 하잖아요. 기계를 해도 뭐 맛있게 맛있겠지만은 이 섬세하진 못하죠. 쫄깃한 꼬막에 정성 가득 들어간 꼬막장이 완성됐습니다. 따끈한 밥에 얹어 먹으면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는 간편식 꼬막장. 양념과 건더기가 많은 음식이다 보니 용기에 옮겨 담는 포장 역시도 작업자들의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닥이 좋고 꼬막도 맛있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 겨울 바다가 키워낸 맛으로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